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조금 전에 선생님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설명을 했었죠. 거시적 관점에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수능에 있어서, 자, 사회문화 수능에 있어서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여러분. 자, 기능론, 갈등론, 상징론은요,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과서에 걸쳐가지고 한 5번에서 6번까지 반복이 되면서 주제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에서도 한 2문제 정도 지금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 틀이고. 자, 일단 필기해볼까요? 거시적 관점 첫 번째 이론인 바로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는 조화와 균형, 안정을 추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가기 위한 기반이 뭐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어떤 내용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잘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능론에서도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잘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화와 균형, 안정을 갖다가 추구하고 질서 있게 잘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기능론입니다. 자,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에는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속성이 있으며 그 관련된 이론으로는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원경호 선생님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본다면은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팔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고, 눈, 코, 입 만들어지고, 머리카락, 그 다음에 두상, 그 안에 장기들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장기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원경우라는 하나의 생명 유기체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원경우라는 하나의 손가락, 발가락 하나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원경우라는 생명 유기체, 특별한 의미가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팔과 다리가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지겠죠?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냐? 그래서 유기적으로 조화와 균형, 안정을 이루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는 것처럼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의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팔다리 쌤이 걸어가게 되면 의존적으로 잘 움직이죠. 유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기능을 잘 수행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것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회 유기체설을 갖다 강조한 분이 바로 하버스트 스펜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었대요. 그림상으로.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요,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조금 전에 있었죠. 사회 문제나 갈등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병일 뿐입니다. 쌤이 가끔씩 어쩌다가 아우 아파라 감기 걸렸네 라고 하면은 감기라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병에 걸렸을 뿐이지 원경호 선생님 전체가 다 죽거나 그런 건 아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가 있어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닌 것처럼 그냥 그 부분만 병에 걸릴 뿐이다 얘기라는 겁니다. 즉,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치료와 개선을 하게 되면은 원래 속성인 조화, 균형,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자, 유용성. 자,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집에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 어울려 잘 지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하죠. 즉, 사회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화, 균형, 안정, 질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도 보면 가끔씩 친구들과 다투거나 부모님과 다투거나 또 선생님들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죠. 그런 걸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즉, 사회의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 무슨 문제 있어? 야,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어. 그것도 고치지 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잘 돌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즉,
그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불합리한 면을 간과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갈등론 볼게요. 갈등론은요, 아니다. 사회의 기본 속성은 자,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갈등론입니다. 마르크스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가난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착취를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딱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즉 갈등은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합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 자본가는 점점 잘 사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점점 가난해져. 그러면은 이런 것은 잘못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사회통합은 무엇이냐? 조화와 균형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나 군대, 경찰력 등을 이용해서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그냥 하나로 묶어놨을 뿐이다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지배 집단이 지들한테 유리하게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중요한 일이라면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반면에 그냥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낮은 보수를 지급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한테 지배 집단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규정하여 강제나 억압을 통해 기정사실로 된 것이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틀에 따라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계속 고정화시키는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칼 마르크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워낙 유명하죠.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를 창시한 분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 갈등론은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조금 전에 이런 사회 불평등 현상, 잘못된 사회 구조가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바로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적인 이론이 되겠지. 즉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와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가끔씩 선생님하고 얼굴 붉히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또는 부모님과 얼굴 붉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하게 안 지내고 그 다음에 서로 돕지 않는 건 아니죠. 즉 너무 갈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 존재하는 협동과 조화의 현상을 경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은 여기까지가 이제 거시적 관점이 되고요. 뒤에 나오게 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거는 미시적 관점입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적인 틀의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는 어떤가 해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그 생활 만족도를 갖다가 평가를 해보니까 한 99.9%가 학교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게 진주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를 발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웬 여학생 한 학생이 주위 친구들과는 전혀 교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벽을 갖다가 손으로 짚고서 이렇게 쓱 쓸면서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워 보이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99.9%가 매우 만족한다는 수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즉 세세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지만 제대로 된 연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기본견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관적 의미 규정이나 해석을 주고받으면서 형성,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미드라는 학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분입니다. 그다음 자, 인간은 어떤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상황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런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사진 한 장, 딱 이러고 있는 사진을 한 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주먹을 쥐고 있네? 누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를 때리려고 하나 보다. 반면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가끔씩 우리 다 잘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딱 이 사진이 찍혔다면 이 사진은 좀 격려하고 그다음에 서로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정의를 갖다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발생한 주관적인 의미가 담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징의 상호작용론에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V 해가지고 이러고 딱 이런 사진을 찍죠. 이렇게 찍기도 하고, 확인하겠지만, 아무튼 V, 빅탈이 또는 귀여운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건배, 자, 축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서로 하트 모양,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자, 조용히 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손을 들고, 자, 우리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보호해주세요. 또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기호와 문자, 이런 것도 다 상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계속 나오는구나. 승리, 축하, 그 다음에 사랑, 조용,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유형사 살펴볼게요. 자,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있게 자세히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나 제도의 측면을 갖다가 소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왜 이 학생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외톨이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세하게만 들어갔지. 그러면은 학교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이 학생을 갖다 도와줄 것인가,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복지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밑에 나오는 기출문제 3번하고 4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3번 먼저.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다. 갑과 을이 아래 질문에 관하여 각자의 관점에 따라 옳게 응답한 개수의 합을 내한다고 했죠. 일단 갑을 먼저 볼게요. 갑. 자, 축제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자, 축제 하나를 두고 일단은 활력, 결속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이해하고 있네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을은요, 지배집단이란 말 나오죠. 지배집단, 피지배집단 나오니까 이건 바로 그냥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 결속력을 얘기한 각 같은 경우는요, 기능이 되겠고요. 기능문이 될 것이고, 지배집단, 피지배집단 얘기한 을 같은 경우는요,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갈등.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기본적으로 기능, 그 다음에 을은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 둘 다 거시적 관점이 되겠죠. 거시. 자, 여기서 살펴볼게요. 답 몇 번일까요? 답은 2번. 자, 2번 5개입니다. 5개. 갈등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인인가? 이것은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갈등론에서는 사회가 변해야 된다. 갈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한다 얘기하기 때문에 을은 예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론은 갑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됩니다.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인식하는가? 거시적 차원이죠. 기능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아니오라고 얘기한 요거만 갖고 예라고 얘기한 자, 을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희소자원은 자,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해 분배되는 것. 자,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의 합의 얘기했었죠. 합의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합의라는 말 나오네. 기능론이야 라고 무조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집단은 바로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층. 따라서 특정 집단의 갈등, 이것은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분배되는가? 예! 라고 얘기하는 갈등론 맞고요. 기능은 아니다. 구성은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까? 마찬가지로 자,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요. 예! 라고 얘기할 것이고 갈등론은 사회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게 돼. 지배층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문제 시간 잠깐 드렸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부터 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단 갑부터 병이 무슨 관점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회자가 노인사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갑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규범이 변화되고 세대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랍니다. 사회가 변화했어요.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가 변화하는데 노인분들만 일시적으로 일정 부분과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자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기능론입니다. 참고적으로 요 내용 갑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자, 기능론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은 각 같은 경우에는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아노미고요.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노미 현상에도 디르케임의 이론과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튼의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때가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 디르케임이라고 합니다. 디르케임이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능론이라고 말씀을 알겠으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것을 수용한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느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징만 쓸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병 보면은요, 현대사회에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는데, 경제력 가진 사람들 주도권,
부와 권력의 분배를 중년층이 좌우하면서, 즉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저기와 좌우하면서 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역할에서 노인들을 배제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기득권층, 여기서는 중년층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득권층이 바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회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몇 번일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살펴볼게요. 기억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겠죠. 따라서 갑이 아니라 을이 돼야 됩니다. 을.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자, 집단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 자, 필연적으로 계속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갈등론이 되겠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병인의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자, 기득권 측의 이익을 대변한다. 논리, 이것은 기능론에 대한 얘기 되겠죠.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병이 아니라 갑이 되겠죠. 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갑의 관점, 기능론은, 자, 갈등론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여건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기능문제의 전형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겠죠. 따라서 을과 갑, 이게 되겠습니다.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과 을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기능론 쪽과 그냥 거시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자, 요 두 개라는 거. 미안. 컸어?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 잠시만요. 설명 잘못했구나. 잘못할 뻔했네. 다시. 나머지 그대로 갑니다.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자, 갑과 병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을이 아니라. 참 큰일 날 뻔했네. 말을 제대로 설명해놓고 표시는 잘못했어요. 기능론과 갈등론, 자, 갑과 병의,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보겠습니다. 균형적 관점.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아이고, 이걸 아직 안 해놨구나. 그럼 사회문 현상을 보는 왜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이거는 몇 자리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능론으로만 접근해도 안 되고요. 갈등론으로 접근해도 안 돼. 만으로만 접근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표적한 생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즉, 사회문 현상을 보는 관점 중 어느 한 관점만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어요. 세 가지 이론 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활용할 때 사회문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위 문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회문화현상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자, 여러분들 일시정지 기능 잘 활용하면서 마찬가지로 들으시고요. 수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사회문화현상은 인과 법칙의 원리가 나타난다 얘기를 했는데요. 틀렸죠?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이렇게 됐구나. 바로 인과 법칙이 주로 작용되는 현상은요,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여기서 자연현상이라고 지우고 자연현상을 적어주세요. 자,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했는데, 가치 함축적인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죠?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 다음 복잡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간학문적 연구 강조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XXO.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볼까요?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 등이 주된 주제라고 했는데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요, 사회제도나 자,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는 언어, 그런 상호작용, 상황정의 이런 말 등이 들어가야지만 뭐가 될 수 있겠죠? 자, 넘길게요. 넘어라.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바르게 연결하시고 있습니다. 자, 가치 문제, 인과관계, 존재, 양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 가치 함축성,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가치 문제는 뭐와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가치 문제, 가치 함축성과 연결이 되겠죠. 자, 인과관계는 바로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 양상은 자, 보편성과 특수성 맞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오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엇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은 사회적 행위자인 자, 구성원 간에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호작용이 되겠죠?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맞춰 탐구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땡땡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 간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갈등. 벌써 다 나왔죠? 갈등이란 말 나왔으니까 갈등론이 될 것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으로서는 자, 인간의 상호작용에 무엇이 담겨있다고 해야 합니다. 상징이 되겠지. 뭐야. 상징이라는 자, 어떤 표현이 됐죠. 문자가 됐든 표정이 됐든 언어의 톤이 됐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자,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무엇을 통해 행동한다고 본다? 조금 전에 배웠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정의하느냐. 자, 이걸 통해가지고 본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학습지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관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사회 연구와 사회 과제 연구 있죠. 요 내용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먼저 활동했는데, 그냥 차라리 내용 앞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회 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구도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면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순서대로 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겠어요? 자, 교과서,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교과서의 12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떻게 다를까까지 나오고 있죠. 생활절기에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파도를 타며 물놀이 즐긴다. 물론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안전정화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도 치는 현상과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현상은 무엇이 다를까? 살펴보면요. 파도 치는 현상,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죠. 따라서 자연현상이고,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현상, 요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어디였냐? 자, 다음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상호작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료 1과 2가 있죠. 자, 자료 1을 보면은 한파가 보니까 우리 난방기구가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죠. 따라서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추우니까 우리 저기 난방기구 사러 가자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겨울용품, 자 수요급증은 자 사회문화현상, 약자로 쓸게 그냥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는 이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계속 화석연료 갖다가 태우고 있는 거겠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나타나게 된 지구온난화는요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연현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보면은, 그럼 자료 1과 자, 2를 활용하여 자,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성 측면으로 본다면은, 화석연료 사용하니까 지구온난화 나타나게 되고, 추우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난방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호 연관성. 상호 연관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는 상호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위 자료 외에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고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나? 자, 다음 통합형 인재의 시대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부분이죠. 아이고, 이 뭐냐? 통합형 인재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있다네. 이게 먼저 있다네요. 자연현상과 현상의 필연성과 사회문화에서의 개연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0도가 되면은 다른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끓고요. 0도가 되면은 반드시 옵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자, 사회문화 현상에 자 필연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자, 쉽게 생각해서 서로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잠깐만. 사회문화 현상에 필연성이 나타나지 반대로 얘기했네요. 질문 잘못 읽었네. 사회문화 현상에 필연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당연히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이겠지. 잘못 얘기해. 인간의 의지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의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 당연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내리겠습니다. 자, 융합형 인재 해가지고 통합형 인재 시대를 해서 조금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밑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죠. 조금만 그래서 가상문적 탐구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통섭형 인재 해가지고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서로 융합하여 IT 기술도 융합하고 하면서 뭔가 철학적인 것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에는요. 진짜 너무하네. 자, 살펴보면은 그러면 질문에서 왜 필요했느냐? 통합형 인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고 오늘날 통합형 인재가 필요한 이유 얘기해보자 했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다양한 지식을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시키고 글자가 좀 이상해지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코로나 요즘에 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